여러분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진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개발되는 앱을 위해서 서버와의 통신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 통신, 이 통신을 백그라운드에서 스레드를 관리하면서 운영하기 위한 어싱크 태스크 방법을 같이 연동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씨 정보를 오늘 한번 제공하는 그런 API 프로바이더로부터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볼 텐데요. 이 서버에서 이러한 날씨 정보들은 JSON이나 XML 데이터 타입으로 클라이언트 쪽 자, 여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웹이 아니고 네이티브 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JSON 이 경우엔 JSON이에요. 네, JSON 문서로 통신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HTTP 통신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파싱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앱에서 어떤 원하는 형태로 뭐 그림이든 아니면 뭐 텍스트든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것을 이제 통신에서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어떤 동기식, 그러니까 통신이 되어서 데이터가 날아올 때까지 딱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신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포그라운드에서는 인터페이스 관리를 하다가 데이터 통신 결과가 오면 다시 결과값을 처리해주는 비동기 방식의 처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async task라는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PI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그림에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떤 공공 DB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DB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던가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어떤 서비스 capability들을 서비스나 또는 API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API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API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서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신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것들은 비동기식 작업이다. 그래서 asynchronous task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는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것인데요. 하나의 프로세스보다는 단위가 작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서 또 프로세스처럼 나누어진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스레드라고 하고요. 이 스레드 단위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일어나는 그 비동기 작업은 우리가 동기 작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가 처리를 하다가 어떤 다른 B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처리가 처리하라고 보내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오면 그 결과값을 처리하는 것이 비동기식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던 서비스를 가지고 오던 그것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처리가 일어나는 비동기식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async task라는 비동기가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abstract 클래스고요, async task고 요 세 가지의 제네릭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요 async task 클래스는 안에 4개, 여기 보면 뭐 doing background 이런 메소드, 다수의 메소드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 메소드들에 필요한 매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을 이렇게 제네릭 형태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개의 async task 클래스는 4개의 스텝, 4개의 메소드를 가지게 되고 on pre-execute,
do in background, 그러니까 통신을 해야 된다면은 이 do in background에서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on progress update, 그리고 on post execute는 이제 뭔가 do in background에서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이 on post execute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HTTP 통신을 위해서는 do in background와 on post execute 메소드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async task 클래스를 상속받은 무슨 태스크 또는 뭐 어쨌든 고유 명사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상속받아서 네. 그래서 extends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매개 변수들이 이 제네릭들이 요 doing background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은 on progress update,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on post execute의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요 원래 async task의 제네릭인 params progress result를 HTTP 통신을 위해서는 여기 보면 URL 리퀘스트 요청을 URL 형식으로 표현하죠. HTTP 주소를 써주고 물음표하고 요청 파라미터 id는 김이요 ampersand pw는 1234다. 이 뒤에 이제 뭔가 인풋 우리가 HTML이라면 인풋에 써서 하사용자로부터 받아서 생성한 값들을 요청 파라미터로 보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값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결과는 여기를 보면 long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중간 처리는 on progress update는 매개 변수가 인티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세 개의 제네릭 타입들이 어떻게 매핑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서버가 있어야 이런 어싱크 태스크를 가지고 doing background에서 통신을 시도해 볼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openweathermap.org로 들어가 보면 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API 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API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메뉴 중에서 API 사용법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API를 호출하는 방법. 그래서 HTTP API 오픈웨더맵 org의 데이터 2.5 웨더 물음표 이꼴 Q 하고 이 부분에 도시 이름 그리고 app id에서 요 기관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URL이죠. 요청 요게 이제 요청 파라미터까지 있는 이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PI URL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서 요 사이트를 요 실습에서는 API 프로바이더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습을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서 이미 API 요청 키를 API 키를 받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실제로 URL 우리가 뭐 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웹이든 앱이든 HTTP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URL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HTTP 또는 HTTPS 여기까지가 주소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그런 데이터 구조, 디렉터리 구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물음표하고 Q,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app id는 여러분이 받은 키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이것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웹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그 일을 해서 이런 데이터. 자, 이게 바로, 자, 보면은 어떤 형식의 데이터다? 네. JSON 형식의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JSON을 파싱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이미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요 과정을 요 웹 브라우저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sync task 클래스에서 doing background에서 이런 이제 URL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충 클라이언트와 서버 환경에서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를 이런 URL을 보내면 이런 JSON 또는
XML 문서로 받게 된다. 예, 그것을 우리는 앱에서 처리하겠다. 네, 요런 그 정리만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웨더, 여기 서울 API 키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파싱을 하게 되면 XML이나 JSON 파싱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JSON 문서로는 이렇게 우리가 JSON 오브젝트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에 앞서서 먼저 이론으로 조금 코드를 먼저 좀 머릿속에 넣고 실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픈 웨더 맵에서 기상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on creator 안에서 우리가 URL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tv는 이제 결과값을 보여줄 여기 가져온 요것을 보여줄 그런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URL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app id는 본인 것으로 API 키를 받아서 변경해 주면 되고요. Q는 서울.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이런 값들이 Q 서울 뭐 부산 또는 내 위치 값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현재 지리 정보, 위치 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용자한테 에디트 텍스트에서 뭐 서울을 입력하세요, 부산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URL을 이렇게 이제 요거는 겟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서비스 URL에다가 물음표 Q 이퀄 플러스 여기 변수 스트링 Q 앰퍼샌드 app id 이퀄 그 다음에 app i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URL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new download web page task라는 이것이 async task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sync task 객체를 만들고요. 거기에 execu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게 우리가 만든 string URL을 넣어주면 서버 쪽으로 HTTP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메소드 doing background와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on post execute 메소드를 차례로 호출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use permission을 인터넷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유저 퍼미션으로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HTTPS 외에 HTTP를 사용할 수 있게끔 URL에서 안드로이드 use clear text traffic을 true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async task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요 앞에 하고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다운로드 API 데이터 태스크라는 만약에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do in background와 on post execute가 있고요. 자, 이 do in background의 매개 변수로는 스트링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URL 주소가 쓰이는 스트링이 사용이 되고 onPost execute에는 스트링이 또 하나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스트링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상속받을 async task의 generic 타입을 3개 중에서 첫 번째가 string 그리고 마지막에도 string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우리가 small v의 void가 아니라 클래스로 대문자 v의 void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메소드만 쓰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매개 값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doing background에서 해줘야 될 일이 요 URL을 가지고 와서 여기는 이제 자, 매개 변수로 이렇게 가변 인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 URL을 만들 때 이 스트링으로부터 이제 URL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URL하고 URLs의 0번째 가변 인자이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네, 0번째를 값을 가지고 와서 자, HTTP URL 커넥션 타입으로 이 URL로부터 오픈 커넥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커넥션의 타입은 HTTP URL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에 커넥트를 해주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요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et resource code가 결과값이 HTTP URL 커넥션의 HTTP OK 타입이 되면 이 안에서 제대로 결과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여기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HTTP 커넥션은 try 캐치문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제대로 왔다. 여기 이제 스트림 데이터 읽기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결과가 리턴된 요 결과가 onPost execute 메소드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try 캐치문 안에서 우리가 텍스트 뷰로 만들어 놓은 TV에 set 텍스트로 우리 그냥 결과값만 보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TV가 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요 리절트를 그대로 그냥 JSON 파일을 그대로 보여지게끔 이렇게만 우리는 지금 async task class와 HTTP 통신만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HTTP 통신 부분만 좀 살펴보자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URL을 가지고 URL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HTTP URL 커넥션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URL 객체로부터 오픈 커넥트를 커넥션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커넥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커넥션에서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커넥션을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response code에서 response 코드가 HTTP OK가 되면 이제 전송된 스트림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HTTP OK가 되면 레스폰스 코드가 인풋 스트림을 처리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입출력에서는 입력으로는 우리가 뭐 키보드 파일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어떤 프로그램 서버로부터 들어온 그런 이 경우처럼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은 뭐 모니터나 또는 파일 어떤 프로그램 상의 그런 UI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인풋 스트림으로 커넥션을 get input stream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인풋 스트림을 하나 레퍼런스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에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인풋 스트림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인풋 스트림 리더는 또는 라이터는 문자 단위의 입출력이죠.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들어온 것을 문자 단위로 변환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풋 스트림 리더 레퍼런스를 버퍼드 리더의 생성자의 또 매개 변수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버퍼드 리더는 버퍼를 사용해서 읽고 쓰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흔히 커피가 만들어졌을 때 손님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매번 한 잔씩 배달할 것이 아니라 쟁반에 뭐 5잔 또는 뭐 6잔 담아서 배달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다. 그 쟁반 같은 것이 버퍼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buffered reader로부터 한 줄씩 읽어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result string에다가 합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라인은 in buffered reader에서 read line 메소드를 써서 이제 읽어드리고, 맨 마지막 라인에 값을 읽어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없어서 null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널이 되기 전까지 읽은 값을, 요 라인 값을 리절트에 차곡차곡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절트를 리턴하게 되면, doing background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doing background에서 리절트를 리턴하게 되면 이 값은 on post execute 요 리절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코드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구현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온 결과값을 어떻게 파싱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공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on post execute 안에 부분이 try 안에 뭐 함수로 구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로 구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다양화가 되겠죠.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텍스트 뷰에 set text result 요 가지고 온 결과 값을 그대로 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뷰에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히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을 한번 어떻게 실습하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모듈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액티비티 메인 XML 문서에 이렇게 텍스트 뷰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tv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신되어서 서버로부터 온 결과 값을 바로 여기에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는 텍스트 뷰에 대한 레퍼런스 텍스트 뷰 객체 레퍼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뷰와 연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제가 XML 문서에 tv로 만들었기 때문에 tv로 RID tv로 해서 요 연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위해서 요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HTTP 통신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서비스 URL이라는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픈 웨더 맵에서부터 내 URL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제 이 URL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이 API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고요. 여기는 여러분의 이제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으로 q 값을 서울로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 스트링 URL을 이 서비스 URL에 이렇게 요청 파라미터를 위해서 물음표, 변수 이름, 이퀄, 그리고 값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이 될 때는 앰퍼샌드로 또 요청 파라미터의 변수 이름, 이퀄, 또 값 이런 식으로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 async task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름을 다운로드 API 데이터 태스크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xecute 함수를 써줄 것이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스트링 URL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요 async task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요 다운로드 API 데이터 태스크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빗을 만들까요? 네, 클래스 그리고 이제 extends async task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do인 백그라운드에는 스트링 값으로 URL을 보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onProgress 업데이트 메소드는 쓰지 않을 거라서 void 대문자로 그 다음에 이제 onPostExecute는 결과값을 받을 것이므로 결과를 스트링으로 받을 것이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클래스를 구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여기에서 꼭 필요한 오버라이드 돼야 될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async task 클래스에서는 doing background, on progress update, on post execute, on pre execute 이런 메소드들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generate 해서 override method 해서 보면 자, 여기 보면 do인 background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on post execute 자, 여기 이렇게 줄이 그어진 걸 보니까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더 최신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는 없게 일단은 onPost Execute, doing background를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doing background부터 해보자면은 여기에 자, HTTP URL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는 일단은 null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겠습니다. try 나눠주고 여기 catch 소중 그쵸? 네. 자, 여기 자, exception 예외도 우리가 TV에 그냥 보여줄 수 있게끔 텍스트 뷰에다가 set text 2점 get message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try 구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 여기
URL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RL은 new URL. 그리고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는 우리가 여기 스트링스라고 여기에서 가변 인자 매개 변수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트링스에 인덱스로 0을 넣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execute string URL 이렇게 써준 게 하나의 문자열로 URL을 넣어줬죠. 네, 그래서 이제 strings 제로, string 가변 인자 매개 변수 중에서 strings 제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우리 앞에서 만든 콘 레퍼런스에다가는 이렇게 URL에서 오픈 커넥션 메소드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을 커넥트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결과값은 제대로 왔는지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그래서 get response 코드가 결과값이 URL 커넥션에 HTTP OK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제대로 통신이 되고 결과도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 인풋 스트림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서 그리고 인풋 스트림 리더 그리고 버퍼더 리더로 변환해서 그 값을 이 버퍼더 리더 인으로부터 한 줄씩 읽어드려서 우리가 이 리절트에 추가해주는 이 코드를 제가 바로 붙여놓은 결과만 먼저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절트가 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환된 리절트가 어디로 가게 되면 순서상으로 위에 있네요. 포스트 엑시큐트 여기 S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 통신하는 부분만 공부하는 시간이라 요 결과 넘어온 결과를 여기서 간단히 텍스트 뷰 출력만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try 캐치문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오류가 났다고 하게 되면 dv. 메시지를 뿌려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전송이 되었다고 하면 tv에서 텍스트 s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실행된 결과값만 온 그대로의 결과값만 보여주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sync task 클래스를 하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new를 써서 그리고 execu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URL을 넣어줬고 이 string URL은 async task를 상속받은 이 클래스에서 doing background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 background로 매개 변수로부터 URL을 만들고 URL에서 open connection 그리고 이제 connect해서 서버랑 연결을 시켜주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폰스 코드가 HTTP OK가 되면 인풋 스트림으로 그 값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문자열로 리턴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on post execute에서 뭔가 처리가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t 위에다가 그대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파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코드가 또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설정을 좀 간과하고 넘어왔는데요. 자, 여기 매니페스트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유즈 퍼미션을 써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네임에 인터넷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네, 여기 가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태그에서 여기서 예, 클리어 텍스트 CL 요것만 한번 눌러도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 유즈 클리어 텍스트 트래픽이라는 이 예, 속성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를 true로 우리가 지정, 이 두 가지 지정. 자,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HTTPS 외에 HTTP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제이슨 코드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예, 출력이 되었고요. 그 전에 여러분은 여기 APID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API 코드를 적어주고 실제 값을 넣어주고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실습까지 마무리하여서 async task 클래스를 사용하고 사용한 HTTP 통신으로 서버를 연동하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